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시를 분석하고 해설하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간한 신간을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시죠. 표지가 어떻습니까? 참 이쁘게 나왔죠. 다문화 시대의 인간상. 송희복 문학평론집.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유튜브 강의를 대체할까 합니다. 우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시죠. 이제 그게 문학평론집 그러면 일반 독자들은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학평론집을 일반 독자가 읽어서 어떤 도움이 되지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문학평론과 문학비평은 같은 용어입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비평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는 크리티시즘입니다. 크리티시즘과 크라이시스는 같은 동계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는 위기의 개념이고 크라이시스가, 의학적으로는 위독의 개념이다. 사람이 죽어갈 때 위독하다 하지 않습니까? 위기와 위독에 대처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어떻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서 기생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무엇을 비추어 보느냐, 세상에 있는 일들,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 지금 상당히 위기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추어 보는 것이 문학이요, 문학을 비추어 보는 것이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조명 장치를 가진 것이 비평이다. 우리가 이중 잠금 장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문학 비평을 이중 조명 장치다. 그러니까 비평은 문학 작품을 비추어 보고, 또 그리고 문학 작품이 비추어 보는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조명하고 재조명하는 것이다. 문학 비평은 문학 작품을 조명하고 세상의 모습, 세상의 일, 시대 상황을 재조명한다. 그런 것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독자성이라 할까, 속성이라 할까, 이것을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폭넓게 이해시키는 것이 문학 비평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알려주고, 또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 그러니까 폭넓게 알려주고 속 깊게 맛보게 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다. 문학 작품을 폭넓게 알려주고 또 속 깊게 음미하게 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다.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제 일반론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지금 그 책, 요번에 발간하신 신간의,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책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 어떤 걸 중심으로 쓰셨는지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책은 제가 2년 1개월 전에 또 비평집 한 권 냈습니다. 아주 좀 두꺼운 책인데, 불안한 세상, 불온한 청춘. 그러니까 문학 비평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비평까지 뭐랄까 확장한 그런 비평집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평과 문화 비평, 문화 연구까지 포함한 그런 비평집인데요. 이 굉장히 하드커버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별로 독자들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또 문단이나 비평계에서도 별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몇 년 동안 써왔던 비평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냈는데, 그러니까 그 비평문 그 외에 또 있는 비평문들을 모아보니까 이 책 분량보다 더 많은 원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내려고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문화를 염두에 두고 비평집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다문화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제법 안에 또 한 권 분량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따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가리고 정리해서 2년 1개월 만에 다시 다문화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문학 평론집을 간행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다문화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 책은 다문화 시대의 인간상, 다문화 문학을 핵심어, 키워드로 하고 있는 비평집입니다. 다문화 문학은 뭐냐? 다문화를 소재로 한 문학이다. 문학이 문학만으로 존재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문학주의라고 합니다. 문학이 문학만으로 존재한다는 그 관념, 그 생각틀을 넘어서서 문학을 개방성, 확장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다문화 문학이라는 키워드, 기둥말을 제가 설정을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원고를 모은 것인데요. 우리 시대가 지금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인식에서 지금 비롯된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어떤 사상적 물줄기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부족주의,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다문화주의. 우리나라는 그동안 20세기에는 민족주의만이 사실은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다른 어떤 사상적 흐름은 잔물결이었어요. 큰 물결이 아니고 잔물결이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가 상당히 큰 물줄기를 형성하느냐? 20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전반기에는 식민지 경험을 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경험을 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분단시대단 말입니다. 이 분단시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 경험과 분단 국가로서의 경험, 이 두 겹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민족주의는요, 좌파도 우파도 가리지 않고 민족주의를 지향했고 보수도 진보도 가리지 않고 민족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서로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보수적 민족주의든 진보적 민족주의든 다 이 민족주의는 싫다. 새로운 또 민족주의가 했대서 문학에서는 1987년인지 8년인지 민족문학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 나이 또래 신의 비평가들은 그 진보 진영의 신의 비평가들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학론으로서의 민족문학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다.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러나 1990년대부터 조금 뭔가 조짐이 바뀌었거든요. 부족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방성, 확장성, 통합성 이런 개념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부족주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민족주의고 높은 단계에 있으면 다문화주의가 되겠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주의가 뭐냐 하면 인간들은 부족국가 시대 한 2000년 전에 부족국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는 뭐냐? 부족을 지키는 전사였어요. 전사를 우상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주 미치는 스포츠에 이렇게 들떠있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부족주의입니다. 박찬호니 손흥민이니 우리 스포츠 스타를 이렇게 막 보고 열광하는 거, 미치는 거. 이런 현상은 부족국가 시대 때, 한 2000년 전의 그 부족국가 시대 때 부족의 전사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DNA가 지금까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스포츠 하면 경평전이 있었어요. 경성,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의 안에 그 축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서는 이쪽, 그 다음에는 저쪽, 이렇게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전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열광적이었단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축구 경평전, 해방 이후에 연고전, 두 사학 명문 대학이
뭐 농구, 특히 농구 뒤에는 뭐 야구 쪽으로도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막 난리였거든요. 막 이게 두 학교 선수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1990년대에 와서 설거머니 없어지면서 이렇게 대중 문화의 스타들에게 빠지는 팬덤 현상이 생기는데 한쪽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반대편이 생기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서로가 또 이렇게 대립을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때부터 부족주의가 조그만 우리 사회에 보이는, 그러다가 21세기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뭐 월드컵 4강도 하고 막 모여서 막 대한민국 고함도 지르고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이 부족주의가 또 팬덤 현상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다툼을 일삼는 팬덤 현상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이 부족주의가 아주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것도 일종의 부족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 질문인데요. 아까 그 부족주의가 가장 하위에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문화라고 다문화주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근데 생각으로는 민족주의가 예전에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더 퇴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 세계가 지금 혼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21세기 와서 부족주의,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이 세계가 지금 뭐 같이 흐르고 있다. 20세기에는 민족주의만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왼쪽에는 부족주의, 오른쪽에는 다문화주의 이 세 개의 큰 흐름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시대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지금은 그 세 개가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시대가 어째서?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정어 범죄가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산인들의 이유 없이 흑인에게 주목질 당하고 뭐 이런 것들 안에 뭐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미국 사이에서 뭐 길가에서 이유 없이 당하고 하는 거 이게 정어 범죄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족주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전 지구화되는 과정에서 문명의 충돌 이 안에 가져다 준 여파 같은 것들이 아니게 되냐. 그리고 20세기에 있었던 인종차별주의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문화주의는 같이 살자, 확장하자, 개방하자, 통합하자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문화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요. 그러나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부족주의와 민족주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주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진영 논리가 아주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문학 현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부록의 마지막 글 이 글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럼 그거 마지막 글 제목 얘기하시기 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큰 제목만 좀 얘기해 주시죠. 자, 이 책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부 다문화 문학의 현장인데요. 다문화 문학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풍론이다. 시, 소설, 그리고 자전문학, 기록문학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갈래별로, 장르별로 나누어서 다문화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내에 15년 한 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기간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문화 소재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의 삶, 결혼 이주 여성의 삶 뭐 이런 것을 다룬 내용들을 그러니까 현장의 문학 지금 안에 한 15년간 생산해왔던 작가들의 다문화 소재의 문학을 다룬 것이 제1부고요. 제2부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의 문제, 역사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를 소재로 한 문학을 역사 문학이라고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니까 약간 낯선 문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 문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역사 소설입니다. 사극도 있을 수 있고요. 사극은 요즘은 무대 위의 사극보다는 TV 드라마로서의 사극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방원을 소재로 한 사극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소설, 사극,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역사 문학 속에 그러니까 이승하의 해초에 관한 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다문화성, 언란의 과거의 다문화성을 찾아내는 일련의 비평적 탕색 행위가 제2부에 반영되어 있고요. 제3부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 제3부는 굉장히 이 비평집의 뭐랄까 좀 개성의 빛을 발하는 부분인데요. 제3부는 어깨너머로 본 외국문학. 저는 외국문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외국문학에 대한 비평을 여기에 이 책에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번역해서 제가 작품을 해설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뭐 그런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프랑스 문학도 있을 수 있고 영국 문학, 일본 문학, 중국 문학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 외국어 하나 알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문학을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번역한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겸양의 뜻을 덧붙여서 어깨너머로 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외국 문학 1부도 6편의 비평문이요. 2부도 6편, 3부도 6편, 18편이고요. 앞에 그리고 서문이 있고 그 뒤에 부록으로 달아난 부록문이라고 합시다. 이게 또 2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앞에 서문인데 굉장히 길던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죠? 서문이 보통 한 2페이지, 3페이지 하는데 이거는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자 원고지도 8면가 9면가 그래요. 서문이지만 서문을 보지 말고 기적 비평문으로 봐달라 하는 뜻입니다. 제목은 역병시대의 사람 사이와 무인도입니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돌림병, 지금 팬데믹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사회학적 문제가 바로 지금 코로나19에 관계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아까 비평에 제가 위기와 위독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혹은 사회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이 위독한 상태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한 기조 비평문이라는 점에서 좀 길게 했고요. 외국의 유명한 비평집 보면요. 서문이 아주 깁니다. 또 서문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조 비평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근데 부록문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요. 마침 10월 달에 두 기관으로부터 와서 특강 좀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안에 원고를 발표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다문화하고 관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판에 원고가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록의 형식으로 달렸는데요. 사실은 이 2편의 부록문이 사실은 본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문화 관점에서 본 선대동자와 어린 왕자. 선제동자는 불교 하안경에 나타난 캐릭터입니다. 무슨 허구적인 캐릭터인데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생트주베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와 이렇게 비교한 내용입니다. 다문화의 관점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원고는 아까 방금 말하는 선제동자, 어린 왕자 비교한 것도 상당히 원고가 깁니다. 한 118매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고 문학이 무엇인지 또다시 묻는 일 이거는 200매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197매입니다. 이 2편만 해도 한 300매 되는 300매 넘는 원고죠. 이 부록문이 200자 원고지로 얘기해요. 예, 200자 원고지로 그러니까 300매 되는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선문도 한 100매 되니까 이 3편 이 안에 400매가 넘습니다. 마지막 문학이 무엇인지 또다시 묻는 일. 우리의 문단, 지금 현재의 문단. 어떻게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왔는가 한 10년 동안.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문학을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꼭 하나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책을 가지고 그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특강을 해주실 건지. 싫어하는 인성 공부하고 별개로 이 책에 나온 다문화 문학의 작가들이 창조해낸 캐릭터 많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하나씩 한 명씩 하나하나 소환해서 대부분 이방인들 이야기가 많겠죠. 그리고 마당을 놓은 안팎도 우화적이지만 역시
사람이거든요. 뭐 마당을 나온 암탉도 불러내고요. 또 역사 속에 무슨 허황옥이나 백화선, 해초, 뭐 김만중 뭐 이런 안에 역사 속의 다 문화적인 캐릭터, 그리고 외국의 그 작가들이 만들어낸 캐릭터, 그것을 하나하나 소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특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까처럼. 예. 그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비평집은요, 제가 2년 1개월 전에 낸 불안한 세상, 불안한 청춘은 요즘 문학 비평집, 문학 평론집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문학주의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자폐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학 이야기만 들어있거든요. 또 문학 이야기에도 어떤 비평집을 보면 시만 있고 어떤 비평집은 소설만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비평집 속에는 시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소설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메타 비평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비평에 대한 비평은 시 비평, 소설 비평, 비평에 대한 비평, 즉 메타 비평 이런 것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지나치게 한쪽으로 뭐랄까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문학을 문학으로 보는 어떤 자폐적인 문학관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넘어서면 문학 비평집이 문학 평론이 문학을 조금 넘어서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비평 혹은 문화 연구라고 하죠.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이 이렇게 확산돼 왔고 또 일부 그 문화 비평 내지 문화 연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2년 1개월 전에 낸 이 비평집 불안한 세상, 불안한 청춘은 문화 비평, 문화 연구로 확장된 문학에만 머물지 않고 문화 비평, 문화 연구로 확장된 문학 비평집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메타 비평도 있지만 영상 문학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 문화와 관계되는 거, 뭐 대중 가요랄지 뭐 이런 내용도 많이 그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 1개월 만에 제가 다시 이 비평집을 내면서 문학에서 문화로, 문화에서 다 문화로 이렇게 더 확장시켰다 하는 것이 이 비평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다 문화라고 하면 타 문화로 생각합니다. 마늘 타자를 남 타자로 봅니다. 이래서 다 문화가 타 문화가 아니다. 다문화 문학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낯선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편견, 고정관념 이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도에서 처음에 계획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 구성과 체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비평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문화 문학에 관한 비평집을 내겠다고 생각해서 한 10년 전부터 기획해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그 조금 원고를 보고 이쪽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평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학적인 면에서 혹은 또 사회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개념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다문화시대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집을 낸 여러 가지 안에 그 동기와 배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 정도 제가 말씀을 할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